상태의 일기온차에 심한 그런 일기온차보다는 일정한 그 온도를 유지해 주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양 온실의 시초인 1600년대 네덜란드의 온실. 이 온실은 실내 온도와 지온, 습도를 모두 조절하는 조선시대 온실과는 달리 난로로 실내 온도만을 조절하는 단순한 형태다. 지금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온실 역시 17세기 네덜란드 온실과 그 원리는 같다. 유리나 비닐로 사방을 막고 난방기구를 설치해 실내 온도를 높이는 게 일반적이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열풍 가온 방식. 온풍기로 작물에 더운 바람을 불어넣는 방법이다. 그러나 기계가 작동할 때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작물에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열풍 가온 난방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온수 난방 방법이다. 파이프를 통해 온수를 순환시켜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고급 온실에 사용된다. 그런데 최근 이와 같은 지상부의 실내 기온만을 높이는 방식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현재 이 지상부 난방만 해가지고는 그 열들이 그 지온까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땅속까지. 그래서 아무리 이 지상부를 많이 열을 높여줘도 지상부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뿌리 부분은 상당히 그 온도가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의 그 생산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땅속 온도는 전혀 높일 수 없는 지상부 난방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새로운 난방 방식이 개발됐다. 그래서 전체 돌로서 나와가지고 땅속, 즉 작물의 뿌리 부분을 덮이는 이른바 지중 난방 방식이다. 땅속에 파이프를 묻고 온수를 순환시켜 지온을 높여주는 이 난방 방식은 온돌 난방을 한 산가유록의 조선시대 온실과 그 원리가 같다. 그 뿌리 부분의 온도를 높여서 작물이 잘 자랄 수 하기 위해서 이 보일러를 이용해서 이 근건부의 뿌리 부분의 그 온도를 높여준 결과 작물의 수량이 한 40%에서 50% 정도 더 난다는 결과를 한 7년 전에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들이 현재 농가에 보급돼서 좋은 평가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구들을 덮여 땅의 온도를 높임으로써 작물 성장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만들었다. (21세기) 과학기술이 개발해낸 첨단 온실의 난방 원리. 그것은 이미 500년 전 조선시대 사람들의 온실에 적용되던 것이다. 자, 여기는 이 온실의 남쪽 면입니다. 햇볕이 잘 들 수 있도록 이렇게 창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비닐이나 유리 대신 이 기름을 먹인 창호지를 썼습니다. 사실 난방시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보온 효과일 텐데 이런 얇은 기름 종이로 과연 이 열을 잘 보존할 수 있을지, 또는 이 유리처럼 투명하지도 않은데 과연 이 햇볕을 잘 투과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또 비나 눈이 왔을 때 과연 이게 끄떡없이 이 방수는 잘 될런지.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기름 먹인 이 창호지로 만든 우산입니다. 지우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마 이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이 지우산을 다 써보셨을 겁니다. 이 비가 전혀 새어 들어오질 않습니다. 뭐 비가 세게 오더라도 뭐 이걸로 충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방수 효과 말고도 이 기름종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기능이 탁월하다고 하는데요. 기름 먹인 창호지의 비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뿌리라고 뿌려.
기름종이의 방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제작진은 포구를 가정해서 30분 동안 집중적으로 물을 뿌려봤다. 물을 뿌린 지 30분이 지났지만 기름종이는 찢어지거나 변형되지 않았다. 대신 물방울이 표면에서 튕겨져 나가는 모습이 관찰됐다. 기름종이가 전혀 물에 젖지 않았다는 뜻이다. 온실 내부에도 물이 새 들어오지 않았다. 기름 먹인 한지론 왜 물이 침투하지 못할까? 기름 먹인 한지와 일반 한지의 구조를 현미경으로 살펴봤다. 한지는 긴 섬유로 이루어졌는데 섬유와 섬유 사이에는 공기가 차 있다. 반면 기름 먹인 한지의 경우 공기가 차지하던 자리에 기름이 채워져 있다. 한지에 기름을 먹이면 섬유 사이에 기름막이 생기는 것이다. 창호지는 섬유들을 잘 부숴가지고 그것들을 풀로 붙여서 만든 종이기 때문에 섬유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섬유 사이사이들은 공기가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섬유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이 묻게 되면은 물이 잘 스며들고 물이 스며들면은 물이 풀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창호지가 잘 찢어집니다. 근데 거기다 기름을 먹이게 되면은 기름이 창호지 사이에 스며들어서 그 공기들이 채우고 있는 공간을 기름이 채우고 있어서 기름은 물을 싫어하니까 물이 그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방수가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접촉을 하더라도 찢어지지가 않고 강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온실에서 방수 효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결로, 즉 이슬 맺힘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에서 이슬 맺힘은 피할 수 없다. 이슬은 실내 쪽 표면에 맺히게 되는데 이것은 주로 야간에 실내외의 온도차 때문에 생긴다. 아침 해가 뜰 무렵이면 맺힌 이슬이 비 오듯 쏟아져 내린다. 비닐 표면에 맺힌 물방울은 작물에 떨어진다. 온실의 이슬은 작물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치명적인 해를 입히게 된다. 이슬이 맺히면은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아침에 햇볕이 들어오는 게 차단이 됩니다. 햇볕이 많이, 특히 오전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햇볕이 들어옴으로 해서 실내의 온도가 빨리 상승하고 또 오전광이 들어옴으로써 광합성을 촉진하는데 그것이 우선 제일 먼저 차단이 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그 물방울이 작물에 떨어져서 피해를 주는 그런 직접적인 피해가 또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물방울이 이파리라든지 꽃에 떨어져서 질병을 유발한다든지 또는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섞여서